네, 안녕하세요. 루나 앤 다이브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요즘 핫한 다이빙 포인트 중 한 곳이죠.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그 중에서도 오키나와 다이빙 포인트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키나와 다이빙 포인트가 아직 인터넷이나 다른 정보로는 많이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우선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직진거리, 자, 인천에서 가장 큰 메리트 중 하나가 저는 이제 거리라고 보면 볼 수 있는데요. 한 1200km 정도 떨어져 있네요. 비행기 타고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오키나와 본섬 남쪽에 공항이 위치해 있고, 자, 이번 영상에는 크게 세 가지 다이빙 포인트로 나눠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오키나와 본섬, 공항에 있는 본섬. 그 다음에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케라마 제도와 이제 주변 섬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 미야코지마, 이시가키, 요나구니, 이쪽도 오키나와의 작은 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오키나와 첫 번째 본섬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빙 포인트는 우선 북쪽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해도라는 지역으로 와 보겠습니다. 해도 돔이라는 포인트가 메인 포인트입니다. 물에 들어가면 종류석과 석순이 있는 정말 그 케이브 다이빙, 멕시코 케이브 다이빙 하는 것처럼 기다란 동굴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들어가면 지금처럼 빈 공간이 있는 돔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잠깐 호흡기를 빼고 팀원들이랑 얘기를 하거나 단체 사진을 찍거나 할 수 있습니다. 밑에 작은 챔버도 연결되어 있는데 그 챔버 안으로 들어가도 종유석과 석순이 있는데 그 바닥이 저질이 실크, 그러니까 아주 고운 모래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력을 잘 못 치시는 분들은 부유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해도 돔 외에도 제일 북쪽에 있는 캐년이나 아니면 카야우치 반타 등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도 포인트는 공항에서 내렸을 때 직진거리가 지금 한 95km 정도 됩니다. 그럼 보통 도로로 가면 한 2시간에서 길게 걸리면 2시간 반 정도 잡아요. 왜냐면 여기까지는 나고시까지는 고속도로가 잘 돼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도로가 왕복 2차선 좁은 도로입니다. 그래서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남쪽 오키나와가 실제로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던 곳 중 한 곳이라 난파선이 있습니다. USS 에몬즈라는 난파선이 있습니다. 그 카미가제 때 부딪혀서 침몰한 미국 선박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이 나키진이라는 항에서 한 30분 정도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수심이 깊어요. 3, 40m 정도 위치해 있고 기본적으로 조류가 있는 곳이라 초급자분들은 아무래도 가기 힘든 포인트입니다. 한 탱크로는 다 보기 어렵고요. 두 탱크 정도 해야 어느 정도 선수랑 선미를 다 전체적으로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남쪽으로 내려오면 비치다이빙 하나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이쪽으로 가면 고릴라 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프리다이빙 하시는 분들도 아마 좋을 거예요. 스노클링도 마찬가지고요. 날이 안 좋을 때 보통 이쪽에서 스쿠버 다이버 분들은 많이 하십니다. 왜냐면 주변에 샤워 시설 같은 게 잘 돼 있어서 씻기에 좀 편해요. 그 다음에 추라우미 수족관도 근처에 있어서 가시기에도 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릴라 촉 스노클링이나 프리다이빙 하시는 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조금만 남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만자모 바위가 있습니다. 이 주변에서도 다이빙을 합니다. 메인 포인트는 드림홀이라는 곳이고, 여기가 여기 쪽에 사진이 없네요. 이쪽이 첨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카츄 모양의 동굴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미니 드림홀이라는 포인트도 있고, 그쪽에 가면 아기 화이트팁 상어들을 보실 수도 있고, 그 밖에도 뭐 호슈나 오버헤드락 아니면 나카유쿠이 크로스라인 같은 모래 포인트도 있는 곳입니다. 좀 북부, 여기까지 북부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좀 더 남쪽으로 내려오시면, 자, 어떻게 보면 오키나와 검색하였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다이빙 포인트입니다. 솔직히 펀다이빙, 1일 펀다이빙으로는 추천드리지 않고 당일 도착 다이빙 하시거나 아니면 프리다이빙으로는 괜찮습니다. 또는 스노클링 하기에도 좋고요. 오키나와 푸른 동굴 포인트입니다. 주차는 여기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고 계단이 많습니다. 밑에 계단이 한 10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장미를 짊어지고 내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려가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좀 가면
푸른 동굴 포인트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푸른 동굴 주변에 이렇게 보면 안 나오는데, 요즘 프리다이버들한테 핫한 인스타그램에 가끔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산호 양식장 포인트가 이쪽에 있습니다. 마에다라는 곳인데, 이쪽은 비치로 가기에는 거리가 멀어서 가기 힘들고 위험하고요. 우선 이쪽 항에서 배를 타고 이동을 해서 다이빙을 하는 포인트입니다. 수심이 뭐 5m 정도로 얕기 때문에 뭐 사진 촬영에도 잘 나오고 프리다이빙 하기에 굉장히 편한 포인트 중 한 곳입니다. 오키나와 푸른 동굴 가시기 전에 조심하실 점은 꼭 푸른 동굴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깃발의 색깔이 있습니다. 빨간색이 들어가면 못 들어가요. 빨간색 깃발이 있으면 못 들어가기 때문에 꼭 깃발의 색깔이 노란색이나 파란색인 것을 확인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남쪽으로 오면 이쪽에도 비치 다이빙이 있습니다. 스나베라는 지역인데요. 원래 수심 5m 구간에 일본말로 포스트, 우체통, 빨간색 우체통이 있었는데 작년 태풍 때 유실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깊은 데 있습니다. 15에서 20m 구간에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우체통 지역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아마 올해 안에 저 차탄 지역에서 차탄 다이빙 협회 쪽에서 아마 우체통을 다시 5m 쪽에 이동을 시키거나 새로 설치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좀만 더 남쪽으로 와서 이번에는 완전 남쪽 이토만시, 이 남쪽에서도 다이빙을 합니다. 이쪽 베스트 시즌은 겨울입니다. 겨울에는 아무래도 바람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불기 때문에 섬이 전체적으로 막아줘서 잔잔한 편이고, 이쪽은 가지굴, 작은 굴들이 계속 연속으로 개미굴처럼 이어져 있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이토마는 작은 가지굴들의 지형 다이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표시가 안 돼 있긴 한데 이토만시에서 좀 더 남서쪽으로 오다 보면 트라이앵글이라는 다이빙 포인트가 있습니다. 시즌은 봄, 가을이고 나오는 생물은 바라쿠다나 이제 하기라고 하는 쥐치와 비슷하게 생긴 물고기들 떼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망망대해이기 때문에 우선 기본 상급자 코스입니다. 수심도 30-40m 이상으로 깊어요. 네. 올해 봄에 이제 여기서 고래상어도 나왔다고 하는 포인트 중 한 군데입니다.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재미있는 포인트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본토 다이빙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마치고, 혹시 여기에 대해 이제 의무점을 가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본토가 이렇게 생겼는데 동쪽에선 다이빙 안 하나요? 네. 안 합니다.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쪽에 레드비치라는 곳이 있는데 이쪽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파도가 높아서 체험 다이빙이나 교육 다이빙을 할 때는 이 레드비치에서 간혹 진행을 합니다만, 이쪽은 기본적으로 바닥이 약간 뻘 재질이기 때문에 시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서쪽에서 대부분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케라마 제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케라마 제도와 주변 섬들. 자, 오키나와 하면 아마 케라마 제도가 이제 또 검색을 하면 많이 나올 텐데 대부분 출항은 나하에서 합니다. 드물게 기노안이나 차탄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 나하에서 출항하는 게 거리상으로 가장 가까워요. 그래서 나하에 배들이 가장 많습니다. 케라마에 가는 중간에 이 섬이 3개가 있습니다. 나간누, 카미야마, 그 다음 쿠에오비치 이렇게 있는데 날이 안 좋거나 아니면 당일 다이빙을 원하면 나하에서 출항을 해서 거리상 가깝기 때문에 이쪽에서 한 번, 두 번 정도 다이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모래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 좀 더 오면 본격적으로 이제 케라마 제도, 제일 메인인 토카시키 섬과 자마미 주변에서 보통 다이빙이 진행되고, 기본적으로 여름이나 뭐 봄, 가을, 늦봄이나 초가을에는 남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바람을 막아주는 북쪽 포인트에서 대부분 다이빙이 진행됩니다. 반대로 겨울에는 북에서 남쪽으로 부는 바람이 많기 때문에 남쪽 포인트에서 진행됩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요. 우치잔이라는 포인트도 있고, 그 다음에 나간누조네라는 포인트도 있고, 쿠로키타 등등 있습니다. 포인트가 100여 개가 넘어요. 포인트는 다이버들이 가고 싶다고 리퀘스트를 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일 바다 상황을 보고 선장님들과 스태프들이 정해서 대부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만 이제 떨어진 섬들을 보면요,
토나키 섬이 있고 그 다음에 아구니 섬이 있습니다. 이쪽도 보통 섬들이 시즌이 있어요. 대부분은 봄과 가을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구니는 봄이에요. 지금 지도상으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거리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 레벨도 어느 정도 중상급 정도 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조류가 흐르는 포인트들입니다. 그래서 아구니 섬에는 보통 잭 피쉬가 메인이고 그 밖에 이제 나폴레옹 피쉬나 상어들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토나키 섬에서는 이제 블루 홀 케이브라는 곳이 있습니다. 해도 케이브보다는 조금 작지만 그래도 둘러보기 충분히 예쁜 굴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이 섬 사이에 나까루마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쪽은 가끔 대형 드리프트를 하면서 대형 어류들을 찾는 포인트긴 합니다. 자, 그 다음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본토와 케라마 제도, 그 다음 그 주변 섬들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현재 지금 오키나와 루나 다이브를 제가 5월부터 하고 있는데 올해 오시는 분들 이제 구독자에 한해서 평일 장비 무료 대여나 뭐 기타 다양한 할인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문의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작은 섬들 이도라고 하는데요. 멀리 떨어진 섬들에 대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미야코지마, 이시가키, 요나구니 이렇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요즘 핫한 섬이죠. 진에어에서 직항이 생기면서 다이빙 문의가 종종 들어오는데 이렇게 확대해 보시면 기본 세 가지의 섬이 있습니다. 시모지섬, 이라부섬, 미야코지마. 보통 국내에서 일본 국내 기준, 일본 국내에서 다이빙을 하러 오면 이쪽 섬이 있어요. 이쪽 공항이 있습니다. 공항 주변이 가장 시가지라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의 호텔이나 다이빙 센터들은 이 공항 주변에 걸쳐져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해에서 취항하는 비행기는 이 시모지 섬이라고 약간 외떨어진 섬인데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할 게 시모지 섬에서 시가지까지의 직진거리가 지금 15km 정도 나옵니다. 도로로 가면 한 20km 정도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이빙 센터에서 픽업을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단체팀이 뭐 대여섯 명 이상의 단체팀이 이틀 3일 다이빙 한다고 하면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보통은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 아무래도 그 동선을 잘 짜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쪽에 렌탈 회사가 거의 없어요. 아무래도 신공항이기 때문에 렌탈 회사가 거의 없고 렌트 값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택시를 타고 가면 정말 운이 안 좋으면 택시비가 항공료만큼 나올 수도 있어요. 뭐 버스도 있긴 한데 거의 운행 편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매우 불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현재 저희 루나다이브에서 이제 7월, 8월, 9월, 10월까지 매달 한 번씩 미야코지마 투어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픽업 샌딩까지 제공해 드리니까 참고해 주셔서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야코지마의 메인 다이빙 포인트는 시모지 섬과 이라부 섬에서 진행이 됩니다. 미야코지마는 3대 지형 포인트가 메인인데요. 보통 이쪽에 있습니다. 토리케나 마왕의 궁전, 그 다음 안토니오 가우디인가요? 어떤 유명한 건축가 있죠. 이름을 딴 포인트가 이쪽에 산재해 있습니다. 날이 좋아야, 여름에는 파도가 낮아야 갈 수 있는 포인트들이에요. 기본적으로 뭐 가을이나 겨울이 메인인 포인트들입니다. 굳이 저기가 아니어도 섬의 북쪽이나 아니면 미야코지마 본섬의 북서쪽에서도 다이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시가키 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가키 섬은 많다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공항은 보통 이쪽에 섬의 남동쪽에 있고요. 시가지는 이 남서쪽입니다. 이쪽은 거리가 아무래도 아까 나온 미야코지마보다는 가깝기 때문에 픽업을 해주는 다이빙 샵도 있고 안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왜냐면 완전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한 10km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꼭 다이빙을 하기 전에 문의를 해보시고 만타를 볼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곳은 이 카비라와 이쪽에 요나라라는 드리프트 다이빙 포인트가 있습니다. 카비라는 초보자분들도 쉽게 가실 수 있고요. 요나라는 중상급
드리프트 다이빙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레벨이 높으신 분들이 가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타 포인트에 못 들어가는 시즌이 있어요. 봄, 여름 중에 일부러 알고 있는데 그때는 이리오모테 북쪽의 오간이라는 포인트에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포인트들은 다 중상급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에 가시면 여기도 뭐 잭피쉬나 뭐 이소마구로나 뭐 커다란 이제 대물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시가키는 기본 만타를 보러 간다라고 보면 되시고 그 다음 포인트는 요나군입니다. 요나군이는 크게 두 가지죠. 해머헤드와 이제 해저 유적지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큰 피라미드 같이 생긴 유적지, 사람이 만들었는지 자연이 만들었는지 아직까지도 논란거리가 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여기와 이제 해머헤드입니다. 베스트 시즌은 겨울입니다. 12월 말부터 한 3월 초까지가 베스트 시즌이고 지금 말한 요나구니 섬과 이시가키 섬은 직항이 없기 때문에 나하공항을 거쳐서 한 번씩 경유를 하셔야 됩니다. 미야코지마도 아마 10월 중순까지만 진해어에서 운항을 하고 운항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직항이 또 없어지면 나하에서 거쳐서 들어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섬들도 단체로 한 4분 이상 오시면은 저희 루나다이브에서 기획을 해서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해외이자 다이빙 포인트인 오키나와 다이빙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거는 정말 일부고 그리고 어떤 포인트들은 제한이 있습니다. 로그나 레벨, 스스로 SMB 전개 가능한지. 일본이 아무래도 다른 나라들보다 다이빙을 좀 더 보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깐깐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랑 굉장히 가까워서 피로도도 더하고 지금 엔화도 저렴하기 때문에 놀러 오시는 메리트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루나다이브에서 이번에 5월부터 개업해서 이런저런 프로모션이나 강사님들에게 뭐 혜택도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키나와 다이빙 포인트의 설명을 드렸고 그 밖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